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시시각각의 정철진입니다. 요즘 이 치맥이 대세라고 하죠. 치킨과 맥주,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다 보니까 치킨집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치킨집 창업 열풍이 뜨거워지면서 이 치킨 상표 출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맛을 지닌 메뉴 개발 등으로 특허를 받아서 시장에 어필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특허 개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상공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입지 더욱 확고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상공인 시시각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취재, 보도하는 시시각각 플러스 코너입니다. 이 여름철의 대표 간식거리 하면은 바로 팥빙수 떠올리는 분 많으시죠? 무더위를 잊게 해주면서도 이 저렴한 먹거리라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팥빙수가 스테이크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호텔에서는 뭐 몇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에 팥빙수를 판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팥빙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이채은 기자? 네, 이채은입니다. 그래요. 이 팥빙수 하면은 또 간편하지만 저렴한 게 뭐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트렌드가 바뀌었나 봐요. 요즘은 팥빙수가 스테이크보다도 비쌉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빙수는 제과점이나 패스트푸드 전문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을거리인데요. 최근 빙수 제품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빙수 가격은 10,000원대에 육박하고, 특급 호텔의 경우 4만 원 안팎의 가격으로 2명이 먹을 경우 1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요. 네. 때문에 스테이크보다 비싼 간식거리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판매업체들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소비자들은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몇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가 힘들죠. 2명이 팥빙수 먹는데 거의 8만 원. 뭐 세금 10% 붙으면 10만 원일 거 아닙니까? 참 비싸도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도 이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이 팥빙수 맛집이 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부산 중동역 근처에 있는 한 팥빙수 전문점은 국산 팥을 이용해 만든 빙수를 유기그릇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요. 예. 우유와 얼음, 삶아낸 팥, 그리고 찰떡만 넣어서 기본에 충실한 메뉴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메뉴의 가격이 6,000원에서 7,500원 선입니다. 예. 부산 동래구의 한 팥빙수집 역시 요즘 유명세를 얻고 있는데요. 3,500원에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팥빙수에 견과류를 얹어 맛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예. 또 팥빙수 마니아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가 봤을 서울 압구정동의 팥빙수 전문점은 1985년에 문을 열어 현재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예. 은행 창구처럼 번호표를 끊고 기다리게 만드는 집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우유로 만든 얼음에 팥과 떡만 들어가는 이 팥빙수 전문점은 서울, 경기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부산에도 분점을 내며 유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팥빙수는 또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비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맛집 중에서 특히 부산 지역을 많이 소개한 이유가 실은 이 때문인 것 같은데, 부산에는 아예 팥빙수 거리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 휴가지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은 여름 대표 간식거리인 팥빙수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부산 용호동을 방문하면 무더위마저 잊게 해주는 팥빙수 거리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얼음과 과일, 팥고물만 얹은 팥빙수에 할머니의 손맛으로 유명한 할매 팥빙수 한 곳만 기존에는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곳은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팥빙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주변에 팥빙수 집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팥빙수 거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부근 백화점에 이미 유명 팥빙수 집이 입점해 있지만 팥빙수 마니아들의 발길은
소상공인들이 밀접한 팥빙수 거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좋습니다. 부산 용호동이요. 이 팥빙수 거리. 저도 부산 가면은 이 용호동에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거리 팥빙수. 뭐 요즘 고급화된 호텔 팥빙수 맛 있고 좋겠지만은 그래도 전통과 맛을 살린 우리 골목 상점들의 팥빙수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한국정책재단에서 진행한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졸업식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울림 포럼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국정책재단 김동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동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연구원입니다. 네, 소울림 포럼이요. 이 명칭이 독특합니다. 이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소울림 포럼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학계, 정책, 지원기관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자발적 포럼입니다. 네. 소울림 포럼은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론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현장 밀착형 애로사항 말굴, 실물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개발 및 제안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자립자활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12분의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소울림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소울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림은 숲을 뜻합니다. 즉 소울림 포럼은 소상공인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어주는 숲으로서 소상공인들의 소울, 다시 말해 소상공인들과 영혼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이 되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울을 풀어주는 숲이다. 이것도 있고 소울이라는 영문도 같이 이렇게 있는 이 중의적인 뜻이 많이 숨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아마 산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소토크 프로그램이요. 힐링 캠프 형식의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죠. 예, 그 소톡 힐링 캠프인데요. 예, 소톡 힐링 캠프는 소울림 포럼 회원들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격이 없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현장 중심의 간담회입니다. 예. 작년부터 매월 넷째 주 목요일마다 방문을 희망하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개최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들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등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떡 제조업 사업장에서 소톡 힐링 캠프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떡 제조업을 하시는 대표님 외에도 음식업, 유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아울러 소톡 힐링 캠프는 단순히 정책뿐 아니라 성공한 소상공인의 사례 전파나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업장과의 연계, 그리고 협업화 제안으로 성공한 소상공인의 스토리 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그 어려운 점 들어주는 것만도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야기만 듣는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좀 뭐 해법이나 해결 방안도 같이 제시했으면 좋을 텐데 그간의 상황들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을 찾아뵙고 함께 고민을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어차피 요식행위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소상공인도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간담회나 자리에도 참석하면서도 소상공인 문제들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리들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러한 불신을 품으셨던 소상공인들께서도 저희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 대화를 나눈 후에는 지금까지 연락도 나누고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소통 힐링 캠프를 마친 후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항상 피드백해드리고 장기적으로 연속성을 띈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도 진행사항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야기만 듣는 걸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뭔가를 또 해줘야 소상공인들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 이 소토크 힐링 캠프 프로그램 말고도요, 관련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네, 소울림 포럼은 작년 11월에 소상공인의 자립자활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 당시 토론회는 소울림 포럼 전문가들께서 그간의 활동들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전해주시고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패널로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올 연말에도 제2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리더십 아카데미 SLA를 주최하여 제1기 졸업생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제 곧 제2기 모집에도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감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방송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소상공인들 분들한테 소울림 캠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뭐 계획도 좋고요. 각오도 좋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는 항상 정책은 머리가 아니라 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방방곳곳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 찾아뵈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머리로 함께 고민을 나누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소상공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심장,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튼튼한 기반, 믿음직한 보루이며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깃발인 우리 우렁찬 소상공인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소울림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정책재단 김동현 연구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두부랑 치킨이랑 같이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간식거리를 사러 나오셨다가 그 다음에 식사용으로 기다리시는 동안 식사용으로도 반찬도 팔 수 있으니까 그게 괜찮아서 같이 시작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유통만 하다가 시장에서 이제 장사라고 이제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마트가 또 3월 16일 날 오픈을 같이 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 품목이 그 당시에도 두부였는데 마트에서 두부를 10원짜리로 파는 거예요. 한 6개월간은. 그러니 같이 오픈해갖고 6개월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두부하고 치킨하고 접목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한 점포씩 늘려가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에 갖고 있는 제 나름대로 바람이고 꿈입니다. 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최근에 관내 전통시장별 스타 점포를 선정했습니다. 스타 점포.
이름 그대로 전통시장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대표 핵점포인데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 관련한 내용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손영화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영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송파구입니다. 전통시장의 스타 점포 사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전통시장의 네. 스타요? 어떤 취지로 네. 이런 사업 시작하게 됐습니까? 이 스타 점포 선정 사업은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착안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예. 전통시장에 있는 소문난 맛집 점포나 전통이 있고 장인 정신이 있는 점포 또는 개업 이후에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점포 등 네. 특색 있는 점포들을 소개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리고자 하며 나아가 스타 점포로 인해 전통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송파구입니다. 그렇죠? 뭐 강남구, 예, 뭐 송파구입니다. 저쪽에 송파구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이 예. 스타 점포인가요? 하나씩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이제 우리 송파구 관내에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21개 점포가 선정되었는데요. 시장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마천중앙시장에는 소문난 곱창, 권순화 족발, 민속 빈대떡, 야채나라. 강의시장에는 명성곱창, 싸구나 횟집, 순이네 집 빈대떡, 한수 미원 축산물. 예. 석촌시장에는 현대정육점, 금강떡집, 장우 왕족발. 새마을시장에는 남서울 축산, 잠실 땅콩, 소리네 빈대떡, 명가떡집, 파오파오 만두. 끝으로 이제 풍락시장에는 시골 재래식 손두부, 원조 감자탕, 토성 정육점, 만원 횟집, 그리고 과일 가게인 정주상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예. 주로 이게 시장별 맛집들이 선정되었는데요. 장보기의 즐거움은 먹거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주무관님 이제 여기 선정된 곳들 어떤 기준이나 과정이 있죠? 객관적인. 왜냐면은 선정 안 된 곳들이 좀 우리는 왜 안 됐지? 또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포들을 선정을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점포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아는 그런 해당 시장 그 상인회에서 1차적으로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후보 점포를 추천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후보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유통 전문가나 그 인근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그 현장 심사단의 현장 평가를 갖다 거쳐가지고 21개 점포가 최종 선정되게 됐습니다. 시장 자체 평가에서는 이 점포가 시장을 대표할 만한 점포인가 또는 고객들에게 평판은 좋은가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등을 잘 준수하는가 그리고 상인회 활동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는가 하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세워서 상인들이 인정하는 점포를 후보 점포로 추천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현장 심사 평가에서는 점포에 대한 그 첫인상, 그리고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상품성, 위생 상태, 친절도,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게 현장 심사이다 보니까 그 점포주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점포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점포 운영에 대한 가치관도 알아보고 조리 과정도 직접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심사위원들이 이제 직접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하게 됐습니다. 주무관님 일단 근데요 선정만 해놓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 마케팅도 해주셔야 되고 지원도 해주셔야 되고. 스타 점포가 이제 송파구의 스타가 아닌 서울의 스타, 전국적인 스타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노력,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우선적으로 이게 스타 점포 인증패를 만들어서 그 선정 점포에다 부착을 해주고 이게 스타 점포로 선정됐다 하는 스타 점포라는 거를 이제 알리려고 그렇게 부착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상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시장을 대표하는 점포라는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이 21개 점포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점포 경영지도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신청해서 전문가와 점포 간의 1:1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 인테리어, 고객 서비스 관리, 상품 판매 기법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를 통해서 보다 매력 있는 점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반해보, 소식지 등에도 소개하고 지역방송, SNS 등에 노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선정된 점포들을 집중 홍보할 예정인데요. 예.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이 송파구에 선정된 스타 점포들 정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점포가 되기를 저도 강력히 또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손영화 주무관이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시장 로터리 지하도 상가에 청년 문화상점 부평 로터리 마켓이 개소했습니다. 청년 문화상점에는 총 16개의 상점이 둥지를 틀었는데요.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독립영화관, 커피를 내리는 비보이, 음반을 제작하는 쇼핑몰 등 개성과 창의력이 가득한 상점들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시는 상품권 판매 목표를 50억 원으로 정하고 할인액 보전을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을 통해 창원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3%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전국시장 상인들에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인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상인교육은 오는 15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경영교육과 선진시장 견학 등으로 진행되며 매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점포 개선 문제, 전통시장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상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소상공인 시시각각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